네, 안녕하십니까. 단대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대부고 1학년 담당하고 있는 박예슬입니다. 자, 우선 시험 범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 적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시 2편과 문법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교과서들을 많이 쓰진 않았고요. 다만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시가 여러 편 들어가 있고 독서 지문이 고등학교 2학년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친구들이 읽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 그래서 시험 범위를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막매가와 창기파랑가와 같이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는 고전 시가들도 다수 출제가 되어 있어서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 단대부고는 이번에 객관식 24문항, 서답형 2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서답형 같은 경우는 문법에만 출제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학과 문법, 독서가 좀 골고루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문학작품의 개수가 많았던 만큼 문학작품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자체는 문학보다는 문법이었다. 그리고 독서에서 복병이 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학은 매년 우리 단대부고가 그랬던 것처럼 평이한 문제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내용들을 꼼꼼하게 암기한 친구들이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췄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정확한 문학 개념어를 알지 못했다면은 문제를 맞추기 좀 어려웠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실력과 역량을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요주해서 봐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들로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떠듬떠듬 풀 수 있었던 정도로는 100점을 받기가 좀 어려웠고요.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딱딱딱딱딱 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파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친구들이 은근히 어려워했던 게 독서였는데요. 특히 독서의 한 지문에서 이제 외적 증거를 활용하여 추론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휘 문제도 한 문제 나왔습니다. 어휘 놓치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평이했습니다. 문제 길지 않았고요. 이 안에 있었던 내용들 전부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위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거나 너무 지엽적인 부분까지는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핵심적인 내용들, 우리가 배웠었던 선생님이 언급하셨던 내용들 위주로만 제대로 외워도 점수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문제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가 있을 때 이 선지의 내용들을 한 개만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지에서 최소한 5개, 6개 정도의 문법 개념을 이해하는지 요구하는, 물어보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에 친구들이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경우들이 다소 좀 길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A부터 L까지의 단어들을 보고 A부터 L까지의 단어를 전부 다 비교하면서 1, 2, 3, 4, 5번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은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피드.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독서, 추론형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보기 안에서 이제 문제들을 새롭게 출제하시고, 이 내용들을 네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봐. 그리고 사실 이 보기에는 이제 사실 고고문학에 나왔었던 지문인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 니은, 뒷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했는지 적용해봐, 추론해봐 의 같은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냥 글을 한두 번 쓱 읽고 지나간 친구들 혹은 문제만 떠듬떠듬 풀 수 있었을 정도로 우리가 공부했던 친구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용을 문장과 문장 단위로 씹어먹듯이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친구한테 설명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시험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독서는 어휘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지만 저희 이제 남고 특성상 친구들이 어휘 잘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 공부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모르는 단어 없게끔 이제 저희가 딸딸딸 외워주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대부고 1학년 다음 시험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더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문학은 핵심 위주의 학습으로도 충분합니다. 즉, 너무 어렵게 세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좀 더 탄탄히 외우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약간 지겨울 정도로 이거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정도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남고의 특성 제일 앞에서 배워놓으면 마지막에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까먹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까먹지 않도록 반복 훈련을 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서는 문장별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전체적인 문장 자체를 우리가 대충 이런 내용이야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문장 하나하나 단위로 나노 단위로 좀 쪼개가지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인 연습, 꼼꼼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꾹 넣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수업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과제집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와 암기 요정이라는 걸 좀 드리게 될 겁니다. 특히는 문학 핵심 정리 자료집 이름이고요. 암기 요정은 문법 자료집 이름입니다. 자, 테스트는 매번 당연히 강남권 기출 들어갈 거고요. 서술형, 친구들이 서술형 조건 못 맞춰서 틀리는 경우들이 꽤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조건 읽기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서술형 문제도 포함을 시킵니다. 파이널 테스트 당연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단대부고 친구들은 거의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거의 주기적으로 매주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테스트 통과하지 않았다면은 평일날 와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갈 거다. 플러스 질문이 있다면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하면서 티키타카 하면서 조금 혼내키면서 이제 연락을 할 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많이 전화했던 부분이 야, 너 왜 안 오니?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맨날 전화하면서 너 오늘 오기로 한 거 까먹지 않았지? 빨리 와라.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으쌰으쌰 너네들을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좀 가르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 자료집이고요. 저 이번에 나눠줬던 아이들 자료집입니다. 이제 문학 자료, 그 다음에 이게 비문학 자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법 자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빈칸을 뚫어서 친구들께 실제로 외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만 좀 제대로 외우더라도 사실 기본적인 점수는 다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약간 저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티켓타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테스트고요. 이게 이제 객관식 문제, 그 다음 서술형 문제, 너희들 이제 같이 풀 수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카톡으로 받고 있고요. 그 카톡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연락하면서 함께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과제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과제가 좀 미흡하게 됐을 때에는 제가 이제 평일날 불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면 평일날 부를 겁니다.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부르게 될 거고요. 마지막, 성취도 문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업 후에 발송을 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작년에 우리 수업했던 친구들의 이제 후기들이고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자료들입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었던 총평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